지금 우리가 반야신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반야신경 그 부분 중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 이제 그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이 또 색성향미촉법 그것을 육건이라 그러고요. 안이비설신이를 색성향미촉법을 육경이라고 그러죠. 이제 6가지 경계. 그래서 그 육건이 육경을 당해 가지고 육식이 일어나죠. 6가지 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육식을 이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육식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안식, 그 눈으로 보는 문화에 대한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좀 드리고 아직 조금 그 뒤에 정리할 부분이 남아서 오늘 그 안식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단어가 뭔가 하면 시각 디자인이라는 단어예요. 시각 디자인. 그래서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눈으로 시각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눈으로 보는 것을 그냥 내두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 개체를 대상을 말이죠. 그 시각으로 느끼는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 이제 그것을 그 시각 디자인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데 이것을 이제 시각 디자인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뭐라고 하는 그래픽 디자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픽 디자인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시각 디자인 이렇게 지금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대중문화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중문화에 있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지금 점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각 디자인이라는 것은 광고 매체, 모든 광고는요, 다 이 시각 디자인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요새 지금 광고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건물에 붙어 있는 모든 광고들, 지난번 우리 대각 개교절 때 지금 걸개 그림 그렸잖아요. 한번 그려가고 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잘못돼가지고. 기억 못 하시죠? 그래서 이제 대각 개교절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총부 주변으로 해서 이 길에요. 그 걸개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쭉 이제 그리는데 저도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딱 그 걸개 그림을 보니까 꼭 뭐같이 생겼는가 하면요. 일장기예요. 이게 빨갛게 이렇게 딱 해놓고는요. 이제 검은 걸로 이렇게 이 4개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는 보이지를 않고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얼른 보기에는요. 차 타고 다니다 보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문화사회부로 그냥 사람들이 전화를 해갖고 문화사회부 식구들이 다 병이 나버렸답니다. 그럴 정도로 하여간 이게 이제 중요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시각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시각이 이렇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이 시각 디자인의 역할을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시각 디자인의 역할은요, 첫째는 대중을 조종한다. 시각 디자인의 이 역할은요, 대중을 이 디자인에 따라 가지고요, 이 대중들이 그게 따라갑니다. 같이 그렇게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중을 조종한다. 그래서 특히 광고물들요. 그래서 이 광고물들을 하나 만드는데도 말입니다. 그 광고를 붙이는 업체들은요,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각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이제 광고를 붙이는 것이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대중을 그 디자인에 따라 가지고 대중들이 그 조종받는 거예요. 대중들이 조종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대중을 설득하는 거예요. 조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디자인을 통해서 대중을 설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설득돼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교육을 또 시켜요.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시각이라는 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대중을 변혁시킨다. 바꿔줘버려요. 사람을 완전히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아주 바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요, 가마 형식을 시각적으로 창조한다. 가마 형식. 시각적으로 창조한다. 이렇게 지금.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디자인이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안개, 지금 이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눈으로 보는 이 시각, 이것이 이렇게 그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요, 이 디자인들이, 시각이, 우리들의 사람들이 그 시각을 어떻게 만들어내냐에 따라 갖고 조정하고 설득하고 교육하고 변형시키고 가마 형식으로 시각을 지금 이제 창조를 해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볼 때 이 시각 디자인의 분야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가 하면요, 윤리성이 강조돼야 된다. 윤리성이 강조돼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말이죠, 이것이 선의 방향으로 시각을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것이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시각을 끌고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각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가 촛불 전국을 맞이했죠. 그 촛불 전국. 그리고 촛불 전국에 반대되는 것이 뭔가 태극기 집회 아니었습니까? 태극기 집회였거든요. 그래서 이 태극기 집회가 생겨나면서 인해 가지고 태극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쟁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랬죠? 아주 그냥 논쟁이 벌어져. 그리고는 평창 올림픽에도 지금 계속 태극기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태극기가 사라졌다. 한반도기를 하니까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말이죠. 어떤 형태가 말이죠, 대중들의 경향과 이것을 말이죠,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리성이 말이죠, 강조되어야 된다. 시각 디자인에서는 반드시. 그래서 윤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선한 방향으로 대중들을 끌고 가는 방향으로 시각 디자인이 돼야지만이 된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에서 안개를 우리가 지금 반야신경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안개는 말이죠, 이 안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안식이거든요. 지금 말하는 것은 안식. 이제 눈으로 보는 지각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지각은 바로 선의 방향으로 지각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물체가 말이죠. 그리고 악의 방향으로 디자인되는 것은 안 좋다. 안 좋은 것이다. 어제 저녁에도 JTBC 뉴스에 나오는데 미국의 그 선수 하나가 우리 한국인하고 미국인하고 둘이 이제 스케이트, 피겨 스케이트 그거 하는 선수가 나가고 디자인 그걸 하는데 그 사람이 미국 선수예요. 그 사람은요. 근데 인터뷰를 하러 딱 나왔는데 여기다가 태극기를 이 가슴에다가 딱 붙이고 나왔어요. 태극기를 붙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앵커가 손석희 씨가 그걸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거다 태극기를 붙이고 나왔다고. 근데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국적은 한국이에요. 근데 선수는 미국 선수예요. 미국 선수.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기다가 태극기를 딱 붙이고 나왔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가 말이죠.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개라고 하는 것이요. 안개를 우리가 이 안식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성향이 달라져 버리고 그 안식은 육경 다시 말하면은 그 나오는 이거를 이어서 지금 나오는 것은 이거는 뭔가 하면요 육경입니다. 이것은요 육경 중에 안경이에요. 눈으로 보는 대상이에요. 눈으로 보는 대상. 그 눈으로 보는 대상을 지금은 문화적으로 발달해 갖고 디자이너로서 말이죠. 디자인 문화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디자인 문화로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책을 하나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 속에는 디자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북 디자이너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디자인이에요. 자, 그러면 어복도 마찬가지죠. 디자인 아니습니까? 그래서 어복도 디자인. 그래서 지금은 말이죠. 디자인의 시대가 되어버렸고, 이 디자인의 시대는 육경 중에서 눈으로 보는 대상을 어떻게 인간들에게 말이죠. 선의 방향으로 이것을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에 따라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디자인의 방향이 이제 달라진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를 얘기할 때 이 디자인인데요. 우리가 쓰는 문자는 지금 한글 아닙니까? 한글과 영어의 차이는 뭔가 하면요. 제가 전에도 한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영어는 옆으로 퍼지는 문자예요. 영어는요. 그렇잖아요. 옆으로 퍼지는 문자예요. 근데 한글은 어떤 문자인가 하면은요. 포개지는 문자예요. 자, 이제 KTX 타고 올라가면요. 제가 광명역에 도착 안 합니까? 그러면 영어로 광명은요, 옆으로 엄청 길어요. 그 광명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요, 옆으로 퍼진다, 이 말이죠. 옆으로 퍼지는 것은 디자인은 못해요. 근데 광명, 그러면은요, 딱 두 자입니까? 광명. 딱 두 자인데, 이게 뭔가 하면 포개지는 문자예요. 포개지는 문자는요, 다양한 그 모양으로 말이죠.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글은요. 그래서 유명한 한글의 디자이너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뭔가 이규봉 씨예요. 이분의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한글을 말입니다. 디자인해 놨는데 정말로 기기묘묘한 여러 가지 모양꼴의 한글을 딱 디자인해 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정말로 놀랐습니다. 이규봉 씨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쭉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이 뭔가 하면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효율성을 높여가는 것, 이것이 이 시각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역할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개 하나만 하더라도 사실은요, 우리가 참 무궁무진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반야신경에서는 무안개 그랬거든요. 무안개. 그게 안개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요, 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맹인처럼 불편한 거 없잖아요. 우리는 눈을 가지고 이렇게 뜨고 살고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는 말이죠, 모든 것이 시각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 시각의 문화를 이제 이 반야신경에서는 부정을 하는데, 그걸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지금 건강경에서 오한을 말씀하셨죠? 건강경에서 첫째 뭡니까? 오한. 건강경에서 눈이 5개, 육안. 아니죠. 순서별로요. 육안 첫째. 두 번째, 천안. 두 번째는요, 천안이에요. 이게 하늘의 눈이라 그래요. 이게 하늘의 눈이 뭔가 하면요, 하늘 눈이에요. 이게 하늘 눈. 이것도 좀. 자, 육안은 뭔가 하면 우리가 청황적, 고저, 장단을 구별하는 그냥 이 눈이에요. 우리 눈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유관부화 그러니까 예, 여신이다. 부처님 유관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천안 두 번째를 천안이에요. 천안은 어떤 눈인가 하면요, 이게 지금 시공을 초월하는 눈이에요. 시공을 초월한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눈이 좋다 하더라도요, 2.0 한다 하더라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의 한계가 딱 정해지죠. 공간적으로 한계가 딱 정해지잖아요. 그 밖에 있는 것은 안 보이잖아요. 그게 공간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육안은 공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안이 뚫려버리면요,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 버린다 이 말이죠. 이해 하나 될까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서울 가셨다고요. 서울을 한 100여 차례 가셨어요. 대종사님께서 100여 차례 가셨는데, 가셔가지고 내가 청부 내려가야겠다 딱 그러시. 그 청부에 딱 내려오시니까 초상이 딱 났어요. 그러니까 서울 계시면서 청부에 초상 난 것을 보신 거예요. 이게 안다 이 말이지.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안은요, 공간적 제한을 항상 받습니다. 공간적 제한. 그 다음에 시간적 제한을 받는 거예요. 전생 거 모르죠. 우리가요. 근데 전생 아는 사람이 지금 많이 생겨나잖아요. 전생 아는 사람요,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 한계. 그래서 3세,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자, 그 예를 들면, 대종사님께서요, 정산종사 법어 구금편 3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기미독립운동 3.1 만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때에 대종사님께서 어떤 하신 말씀이 없으십니까? 하고 물으셔요. 정산종사님께. 그러니까 정산종사님이 그 물음에 대답을 하시기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구금편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은요, 계백을 재촉하는 상도소리다. 계백을 재촉하는 상도소리다. 바쁘다.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드리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 말씀입니까? 연타님. 계백을 재촉하는 상도소리다. 이게 이제 시공을 초월한 해안 이 천안이에요.
그걸 뭘 말하는가 하면요. 계백을 제쳐가는 상두소리. 상두소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상두소리는요. 사람이 마지막 가면서 꽃가마 타고 상여 타고 그 사람들이 상여소리 하죠. 그래서 마지막 보내는 소리, 노래, 그것이 뭔가 하면 상두소리거든요. 그래서 과거는 꽃가마 상여를 탔잖아요. 꽃가마를 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덕사님 보셨어요? 상여? 상여 많이 보시겠죠? 기타님은요? 보셨죠? 예, 상여. 그거 하면서 소리하는 거 있죠? 그거 상두소리다 이 말이죠. 계백을 재촉하는 상두소리다. 이 말씀은 뭔 말씀인가 하면요. 첫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일제의 암울한 시대를 보내는 상두소리다. 일제의 암울한 시대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전국적으로. 그 만세운동이 일어난 그 만세운동의 의미, 뜻이 뭐냐? 대종사님께서 계백을 재촉하는 상두소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제의 암울한 시대를 보내버린다. 그래서 상두소리는 마지막 보내는 소리 아닙니까? 일제의 암울한 시대를 보내버린다. 두 번째, 선천의 시대를 보내버리는 소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백의 새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 예측을 말이죠. 그래서 계백의 상두소리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지금 얼마가 됐는가 하면요. 1919년에 만세운동이 일어났으니까 금년이 2018년 아닙니까? 금년이 100년이에요. 그 10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때와 지금은 천지 차이죠. 완전히 계백이 돼버렸죠. 세상이 계백이 안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하에서 살고 있다가요. 이렇게 해방이 돼가지고 일본을 능가하는 지금 국가가 돼가고 있잖아요. 일본을 능가하는 국가가 돼가고 있는. 이런 국가가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을? 살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런 생각 하셨겠어요? 할 수 있었겠어요? 못합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가 하면요. 그 영광초원, 거기서 말이죠. 계백의 오늘과 같은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어떻게 얘기는 하셔요? 천안이 아니면 못해요. 절대로요. 천안을 갖고 열리시기 때문에 미래의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하는 것을 환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미 독립운동 만세사건 그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 광복절하고 건국하고 이게 지금 연대가 자꾸 지금 서로 진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상해 임시정부 수립한 그때부터 건국일로 따지는 그 역사관이 있는가 하면은 8.15 해방을 따지는 역사관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역사교과서 문제 생겼죠. 그 역사교과서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하면요. 광복절을 개국일로 하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수포로 돌아갔죠. 그러고는 상해 임시정부가 생긴 그때부터 우리는 역사적으로 지금 연대를 따지잖아요. 자, 이런 것이 말이죠. 바로 천안의 능력이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제시해 주신 것이다. 자, 계백의 상두소리 좋죠? 참, 이게 상두소리 우리가 지금은 누가 뭐 상여 탑니까? 이제 지금은 안 타고 전부 다 리무진 타고 가요. 지금요. 저도 조금은 리무진 타고 갈 거예요. 리무진 타고 가가지고요. 갔다가 영명원에 가고 자연장 갔다가 어디가 뭐 무덤도 하나 남기지 않고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천안이에요. 그럼 세 번째 이거 뭐지 말이 천안, 해안.
그 지혜의 눈이다 이 말이죠. 이 지혜의 눈. 그래서 이 지혜의 눈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대소유무의 이치와 시비의 일, 이거를 분명히 분석할 수 있는 눈이에요. 해야는요,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고 시비의 일에 걸림이 없어요. 이런 지혜를 가진 눈을, 그를 해안이다. 이제 금강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법안이에요. 법안은 뭔가 하면요, 대소유무의 이치를 보아가지고 인간의 시비이해를 건설할 수 있는 눈, 이게 법안이다 이 말이죠. 대소유무의 이치를 봐가지고 시비이해를 건설해내요. 일상생활에서. 이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 법의 등급에서는 어디다 말씀은, 어느 등급에 올라가면 이 법안이 열리겠습니까? 출가예요. 출가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출가인은 돼야지 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이 시비이해를 건설하는 시비이해가 대소유무의 이치에 근거해 가지고 시비이해를 능히 건설할 수 있어야지만이 제법의 법을 제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에 가면은 법안이 열리는 거다 이 말이죠. 법안이 열리는 것이다. 그 이제 이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마지막이 뭔가 하면요, 불안이에요. 자, 이 불안은 뭔가 하면요, 대자대비의 눈이다. 대자대비의 눈이다. 그래서 대자대비. 그래서 하는 눈을 이제 마지막 부처님의 눈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보는 그 눈이 말이죠, 대자대비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불안.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데, 이 해석에 대해서도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참 많습니다. 이 해석에 대한 이론들이요, 많은데, 저는 대체로 우리 교법에 비춰가지고 이와 같이 지금 이제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무안개 이 말은요, 여기 유관, 이제 유관이죠. 이 유관을 부정하는 거예요. 유관을 부정하는 거예요. 유관은 그는 허망한 거다 이 말이죠. 눈으로 유관으로 보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실체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 유관으로 보는 형상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래서 중생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유관으로 보는 그 유관의 대상의 육경을 말이죠, 진실로 있는 것이 그냥 착각하는 거예요. 그 착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것을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무안개,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유관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으로 봐라 이 말이죠. 이 눈으로. 천안이나 해안이나 법안이나 불안으로 보거라. 이 반야신경이 제시하는 메시지는 이제 이런 그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안개를 안식에서 나타나는 이제 것에 대한 반야신경의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안 다음에 무엇입니까?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그랬거든요. 내지 무의식계, 그 말은 뭐가 됐는가 하면 이제 이계가 생략됐어요. 이계가 이제 생략됐습니다. 그 이제 이계를 안 새기면 안 돼요, 이거요. 이게 생략됐으니까. 그게 반야신경에 엄청나게 많은 생략된 부분들이 이제 앞에서도 이제 생략된 부분이 이계. 자, 이계는요, 귀로 듣는 세계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귀로 듣는 세계다.
그러면은요, 이계가 없으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요, 무이계 이 말이거든요.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 말은 무이계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무이계, 이계가 없다. 이계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청각장애인이죠. 못 듣잖아요.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계가 없는 것이다. 자, 이계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 이것은요, 이 소리 문화예요. 소리 문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안개 지난 시간 설명을 하면서도 그 의식주 문화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어요. 의식주 문화, 안개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의식주 그가 다 안개,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이제 안식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이계는요 소리 문화, 이거 듣는 문화. 근데 이 문화에 대한 그 어떤 그 특징을 잠깐 더 그 설명을 하고, 문화에는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생각의 요소가 있어요. 이 생각은 뭔가 하면요, 집단 구성원들이 가진 그 비슷한 생각들, 집단 구성원이 가진 비슷한 생각, 이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뭔가 하면 생각 문화예요. 비슷한 생각들.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비슷한 생각들. 그래서 우리 원불교인이 가지고 있는 교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비슷한 생각들이 있죠. 그게 있는가 하면요, 또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비슷한 생각들이 있겠죠. 또 불교인은 불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슷한 생각들이 있겠죠. 이런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 문화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뭐 나이 몇 살 돼서 묻고 하는 것은 별로 그 실리 아니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에게 처음 보는 사람이 당신 나이 몇 살이요, 뭐 결혼했어, 어떻고 이렇게 물으면요, 외국 사람들은 질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문화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비슷한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문화가 되는 것이 정신문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정신문화. 이걸 정신문화, 생각문화를 정신문화거든요. 근데 이 정신문화가 서양은 서양대로 형성되어 있는 문화가 있고 동양은 동양대로 형성된 문화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문화가 서로 다르니까 말이죠. 그런 이질감들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정신문화를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요, 행동이. 비슷한 행동들이 자꾸 한 번 해, 두 번 해, 세 번 해, 이렇게 이제 하다가 보면은 이제 구성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행동해 가는 것, 그것을 이제 이걸 행동문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사물문화예요. 사물문화는 뭔가 하면요,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그 사물들, 집단 소유의 사물. 이게 이제 이 사물문화가 지난번 안개 제가 얘기할 때 타지마할 같은 거 얘기했죠. 타지마할, 인도의 타지마할, 그런 것들은 말이죠, 인도의 문화가 소유하고 있는 사물이죠. 우리나라 지금 다보탑, 석가탑, 청운교, 백운교, 불국사, 국보 제1호, 국보 제1호가 뭡니까? 남대문 아닙니까?
남대문이 누가 불질러갖고 남대문이 다 타버렸잖아요. 그 새로 지금 했잖아요, 복원은. 근데 복원하고 나서도 뭐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요, 집단이 소유하는 사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뭔 문화라고 한가면요, 이것을 물질 문화 이렇게 얘기한다. 이걸 물질 문화라고 얘기하는 사물이에요. 그래서 문화에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이계에서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 소리 문화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소리 문화. 자, 이게 이제 소리도 이게 문화다 이 말이죠. 자, 소리 문화 중에서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이 바디 랭귀지, 그런 말이죠. 뭔 말입니까? 기타님, 바디 랭귀지. 바디 랭귀지. 예, 맞아요. 예. 이게 만국의 공통된 언어예요. 몸짓, 손짓. 이것이 뭔가 자기 의사를 표현하잖아요. 의사를 표현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디 랭귀지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민 공통의 랭귀지가 있는데, 언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디 랭귀지다. 몸짓, 손짓. 자,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몸짓, 손짓, 바디 랭귀지, 이것이 발달된 것이 뭔가 하면요, 이 발달된 것이 춤이에요. 맞죠? 춤 문화다 이 말이죠. 춤이다. 그래서 서양의 춤은 어떤 춤입니까? 발레. 서양은 발레예요. 춤이라고. 그게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요, 이 발레를 보니까요, 참 아름답고 좋은데, 저는 사실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동양의 그 전통적인 생각에 저는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어제도 지금 그 종제관에서 갔는데요, 진혼물을 치더라고요. 그 조카가 이제 고인의 진례가 와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춤추는 분인가 봐요. 그런데 참 그 진혼물을 추는데 말입니다. 그 곡의 장단에 맞춰가지고 추는 그 춤이라는 것이요, 이 춤 사이가요, 딱딱 소리 나면서 이게 이제 어깨를 이렇게 딱딱 하는데요, 참 엄청난 그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화에 우리들은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춤은요, 우리나라 춤인데 제일 잘 추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십니까? 누군가요? 춤꾼 유명한 사람 국보. 제가 오늘 임혜방 씨 들어보셨죠? 장사님 들어봤어요? 임혜방 씨. 이 양반 진짜 유명합니다요. 와, 제가요, 임혜방 씨 춤을 한번 보고요, 정말 홀딱 반했어요. 지금 간단하게 추는 춤 사이가 말입니다. 근데 완전히 그분은요, 남성이 아니에요. 남성은 완전히 중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성다울 수가 없어요. 남자거든요, 임혜방 씨가. 그래서 이분의 춤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 교도. 들어보셨죠? 이미조. 이미조 들어봤죠? 예. 이미조 씨. 이 양반도 죽었어요. 참 아까워요.
이게 지금 이매방 씨가 안 죽으니까요. 이미조가 그거를 이수를 못 받았어요. 국보가 이 양반이 돌아가면 이 양반이 그걸 받거든요. 근데 우리 이미조 씨도 정말로 춤 잘 췄거든요. 제가 2000년 부산 대법회 할 때요, 이미조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냥 그 10,000명 모인 그 무대를 말이죠,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더라니까요. 그것이 이제 이게 동양의 춤이거든요. 근데 서양의 춤은 발레예요. 발레는 뭐로 치는가 하면 발끝으로 치는 춤이에요. 근데 이게 잔인한 거예요. 발레 하는 사람은 발끝이 말입니다. 이 발이요. 다 지금, 이게 얼마나 잔인한가. 그래서 제가 파리에 갔습니다. 파리에 가가지고요, 가니까는 파리 교당 교무님이 그래도 파리까지 왔으니까는 서양의 전통 춤을 한번 보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갖고 내가 발레 하는데 날 데리고 가더라니까요. 그거 봤는데요, 참 재밌게 잘 봤어요. 봤는데 나중에 지금 들어보니까요, 이 발레 하는 사람은요, 이 발끝으로 계속 춤을 추니까 이것이 어떻게 발이요, 발끝이요, 굳은 살이 다 베기고 정상적인 발이 아니에요. 아마 건강은 좋아질런가 모르겠어요. 발끝으로 치니까요. 자, 이런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하면요,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제 몸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것을 하는데요. 그 문화가 이제 소리 문화인데, 이 소리, 그래서 소리, 우리나라는 소리 그럽니다. 이제 소리라고 하는데요. 이 소리는 주로 지금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이제 저도 그 김금희 명창하고 잠깐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냥 보통 그냥 소리 그러더라고요. 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전통 노래 부르는 분들요, 소리하는 분들요, 소리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지금 하는데요. 이 소리의 원조는요, 음악의 원조죠. 그러니까요, 음악의 원조는 뭐 어디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가 하면요, 음악의 원조는요, 시경입니다. 시경이에요. 이 음악의 원조예요. 소리예요. 자, 시경은 어떤 경입니까? 우리 그 전통 동양에서는요, 사서삼경 그러죠. 사서삼경 그럽니다. 그래서 사서삼경 그러는데요, 이 시경은 어딘가 하면요, 삼경 중에 하나입니다. 시경은요. 그러면 신경은 삼경이 무엇입니까? 시경, 다음에요. 삼경. 모르시는가 봐요. 시경, 서경, 예. 서경, 역경, 역경. 이게 삼경이에요. 역경, 시경, 서경, 삼경. 그리고 사서는 뭡니까? 논어, 맹자, 중용, 대학. 그것이 이제 사서죠. 지금 이제 시경이 뭘 말하면요, 오늘 이제 내가 지금 좀 유식하게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시경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노래의 가사예요. 시경은요, 노래 가사다 이 말이죠. 세상에 노래 가사를 말입니다. 시경. 그 삼경 중에 하나가 시경이거든요. 그래서 시경은 노래 가사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노래 가사를 모아놓은 것이 시경이다 이 말이죠. 이거 알으셨어요? 생각도 못했죠? 시경은 노래 가사가 몇 개가 모여 있는가 하면요, 305개. 305개의 노래 가사가 모여진 것이 시경이다 이 말이죠. 자, 이거 이제 어떻게
어떻게 시간이 편집되는 가 오늘 강의 이상을 마치겠습니다.